선거위원회 회의를 개요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하만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수급 조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도 전혀 제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묵은 색깔론을 보궐선거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금 한 달을 맞아서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판결 등 법원의 결정도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입장과는 달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당이 있었습니다. 당이 어느 당인지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게 기각되었을 때 이 당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은 제 예상대로 사법부 장악 완료 단계에 들어선 좌파 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거나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는 취지의 극단적인 논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판결 비평 등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그 정당과 이 논평들을 낸 정당이 과연 같은 당인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곽상도 의원 등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공고하였고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는 기사를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만 벌써 3번째 수사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칼날이 제 식구 앞에서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나 곽상도 의원 등의 외압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길 바랍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본인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나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수사관 등이 곽상도 의원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물타기를 멈추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차관 등 사건을 계기로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국민의 공수처 설치 열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에 대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기재되는 등 역사 왜곡이 더 심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는 과거를 덮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역사책을 바꾼다고 해서 역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기억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박광원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께서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사안들이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하루 종일 살펴본 결과 통영고성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양문석 후보의 경쟁력이 진정성이나 능력이나 추진력 모든 면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영고성의 수원인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영 고성의 국민들이 조선업 부활과 10,000명 채용, 인력 창출을 약속한 양문석 후보가 꼭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후보가 이 약속을 지켜서 통영 고성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 모든 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멈추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법원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정치 의식의 기준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이런 명확한 사실을 두고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블랙리스트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만들고 지주장을 한 것은 불과 2년 전에 국정 파탄 책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고 임기를 넘겨서까지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버티고 지키려 했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때이지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노력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할 때가 아닙니다. 헌법자가 경찰관에게 대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격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학의 재수사 권고가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 또 특정 국회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 국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6년 동안 감춰져온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다시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대신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 그 윤리를 짓밟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는 틀을 갖추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국민의 80%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이 사회개혁 과제를 자유한국당이 외면할수록 점점 더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점점 더 존경받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머리에 거짓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참담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비교하고 극우 정치로 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 일제 식민지 지배 역사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기 전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록이나 지도는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한일 병탄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직도 식민지 지배가 지속되고 있다는 역사 인식,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반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저는 거의 다름없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잘못된 이런 역사 인식은 자기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친일서관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청산되지 못한 데에서도 기인한다는
정말 뼈아픈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친일 사관적 사고 또 친일 행적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평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수진 최고위원이 하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아 분열과 파국의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들의 마음을 안아줄 정치, 민생 경제를 위한 여당의 노력에 부응하는 통합적 정치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촛불 민심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2006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중들이 목숨을 다해 지켜온 역사가 일본이라는 이웃나라를 통해 왜곡되는 것은 비판과 동시에 우리들의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 연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부는 우리 땅 독도를 가지고 거짓된 역사를 교육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규탄하다 마땅합니다. 일본 문무성은 내년 새학기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실기 시작한 지가 5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 2, 3년 뒤면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릇된 영토관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아베 정권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은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구속력과 오늘 결정됩니다. 서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내용을 조사받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 비리 의혹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권리인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크나큰 반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이루어졌던 부정채용 사건은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길 권고합니다. 만약 또 다른 부정채용 사건이 밝혀진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 개최에 성실히 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 협약 기준과 국내 노동법 개정 마지막 협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골반은 우리나라 헌법과 ILO 협약의 기본 정신인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노조 조직률 10%인 우리나라에서 단결할지 말지는 노동자들의 자유이지만 그들이 단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모든 쟁점을 타결하든지 시급한 현안 쟁점만 먼저 타결하든지 막판 논의를 통해 조금 더 연장하여 타결하든지 협상판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의 막판 조정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번 탄력근로 시간제 극적 합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혜로운 결단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 감찰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특가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검찰도 재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또 그 별장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 공모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런 신속한 결정을 환영하고요. 조속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수사 대상에 포함된 박상도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 관련해서 국립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박상도 의원은 물타기를 제발 그만 두시고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각 야당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니까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계층에서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의견을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남북의 연락대표의 협의 채널도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채널을 통해서 이산 가족, 화상 상봉 등 산적한 실무 협의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개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의 소통 창구로서 화해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그 어떤 매풍에도 끄덕없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협의 체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 영유아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인 지원,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 남북 경제 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4.3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위기에 빠진 경남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통영 고성의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영 고성 지역 맞춤형 선대위를 구성하였고 양문석 후보와 전현희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 또 노사가 지역사회가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을 통영고성 유권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 당 후보의 지지도가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곧 이 골든 크로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때 아닌 이념 논쟁, 정치 공세로 지역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통영 고성에 경제 살리는 데도 힘든데 선거를 치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 정치자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딱하기조차 합니다. 통영고성 유권자들께서는 이런 판단을 하실 겁니다. 1년 남은 자녀 임기 동안 과연 누가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릴 후보인가, 또 확실히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릴 티켓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지역을 살리겠다고 한들 불확실한 3년짜리 약속 어음에 현혹될 통영고성 유권자는 없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당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우리 당과 우리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원 성산에서 민주개혁 단일 후보가 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 당은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5일부터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해찬 대표는 공산당 상임 서기와 회담 후 양당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를 통해 양당은 대표단 교류와 상대국 체류 교민에 대한 지원 등 협력을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한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기간 연장, 베트남 내 거주 한국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면, 은퇴 비자 신설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베트남 국가주석은 베트남이 일관되게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해찬 대표는 베트남 체류 중에 현지 경제인과의 간담회, 교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베트남 민간 교류에 앞서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외교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이어갈 것임을 밝혀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노정식 정책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자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자 마지못해 조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선 그 내용은 국민의 기대와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형식상 폐지되긴 하지만 수사 요구권과 요구 불응죄가 신설됩니다. 사실상 현행 수사주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도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규정해서 검찰이 기존에 행사하던 권한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명목하에 행정, 사법, 정보로 경찰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조직 내 혼선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 개혁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외면한 채 애꿎은 경찰 조직 쪼개기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어깃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의 반대 논리로 수사권, 기소권, 미분리 및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옹색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공수처 도입의 목적은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를 통해 권력기관들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검찰의 기소 독점을 개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경우 사법적 단죄의 칼자루는 검찰이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 주장 역시 기우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부 여당의 공수처 설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종 후보 선정에 이르기까지 여야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정 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논관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순서를